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오늘은 월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mem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11기 정규 강의는 지금 접수 기간인데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1분기 서울 월세 거래 1년 새 27.7% 증가, 전세의 월세와 가속화. 기사 내용 요약하자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 2만 건 넘겼고요. 작년 월세 거래량 7만 건, 경신안에 넘었을 것 같다는 거고요. 월세 낀 거래 비중도 1년간 4.1% 올라갔고요. 서울 월세 지수 101.8, 역대 최고치였죠.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원래 90대였거든요. 이 하나하나가 좀 큽니다. 월세 내용은 제가 기회가 되면 틈틈이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전세에 대하게 참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전세는 어떻게 보면은 뭐 주택의 필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돈을 넣고 돈을 맡겨놓고 디파짓 머니만 맡겨놓고 집을 그냥 쓰는 건데 굉장히 독특하죠. 제가 예전에 부동산을 공부하기 전에는 요 정도 내용만 알았어요.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이다. 맞죠? 사실은 맞아요. 엄연히 따지면 맞는데 비슷한 제도를 가진 동네도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왜냐면 그 동네는 집값이 싸기 때문에 그런 거고 생각해보면 전세 때문에 혜택을 보신 분이 많을까요? 아니면 불혜택을 보신 분들이 많을까요? 저는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월세의 가속화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전세. 전세는요,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선배님들 세대에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 중에 하나였어요. 신혼부부 중에 그 당시에 제가 찾아봤던 기사에서는 70% 이상이 전세로 시작을 했고요. 돈을 모아야 되니까. 월세로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월세로 시작하면 나중에 집을 살 희망이 없어지기 때문이란 기사였습니다. 그럼 전세로 시작을 해서 아기도 생기고 직장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하나 모아서 그때는 또 여성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저희 어머니 세대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세대인데 홀벌이로 돈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전세 제도나 대출 제도나 뭐 이런 사회 시스템이었겠죠. 전세 살면서 여러 가지 서러움을 겪고 그때는 임대인들이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좀 행패가 심했죠. 그러다가 결국 내 집 마련을 하면은 드라마에 보면은 어머님이 전날 집에 가서 새집 청소를 셀프로 다 하시고 벽지를 쭉 만나시고 들어 누워서 잠깐 계시다가 이사 가신 다음에 자기 집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시는 장면 실제로도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느끼는 그 감동 그런 것들이 존재했고요. 전세 제도는 누군가에게 내 집 마련을 가기 전엔 전 단계 돈을 모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전세에 한 가지 이미지가 덧붙여졌죠. 누군가 집으로 재미를 볼 수 있는 악마 같은 갭투기를 도와주는 세입자의 이미지가 생겨버렸습니다. 물론 그 세입자분을 욕하고자 하는 분은 없겠죠. 저도 당연히 1도 없고요. 그런 마음은. 그런데 어쨌건 간에 네가 전세에 들어가 사니까 집주인이 작은 돈으로 집을 산 다음에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상한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세는 엄연히 수요가 있고 그래서 거래가 됐던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세에 들어간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시면 너무 무책임한 게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집을 매매하라는 거예요? 월세 살라는 거예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집은 필요하죠. 전세에 들어간 사람이 갭투기의 백업이라고 욕을 할 거면 나머지 두 개가 선택이 남죠. 매매나 월세죠. 이분이 매매를 하면 그 논리 그대로면 집값은 더 올라갈 테고 월세로 살면 나중에 내 집 마련 못할 테고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결국 전세는 누군가한테 굉장히 득이 되는 제도였고요. 그리고 은행도 배불렸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많은 은행권들이 좀 대출 상품을 많이 팔았죠. 물론 폭리까지는 아니었던 게 금리가 굉장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전세 제도는 지금까지 그 생명을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사라지고 있죠. 결국엔 이 전세가 사라지고 있는 이 모습은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가와 비슷한 모습으로 가고 있지만 똑같아지진 않겠죠. 왜냐면 주거 형태나 사람들의 문화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밀집도가 높잖아요. 그런데 과연 전세가 없어지고 매매랑 월세만 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월세를 살면은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점 멀어집니다. 물론 그렇게 모아서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게 사는 게 만족스러운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이 덜 모이겠죠. 돈이 덜 모이고 이미 한국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외국에 나가면은 홀벌이보다 맞벌이가 한국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알게 모르게 물론 그것도 있겠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훨씬 더 열려있던 곳이 유럽과 미국이 좀 더 먼저 열렸겠죠. 그러니까 맞벌이를 많이 했겠지만 지금은 사실 이 헛벌이가 아니라 맞벌이가
선택이 아니겠죠? 아니십니까, 여러분?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아마 혼자 벌어서 생계를 꾸려가는 게 굉장히 빡빡할 겁니다. 게다가 세금 올라가죠. 집 사면 세금 올라가죠. 월세 올라가죠. 전세 올라가죠. 특히 전세자금 대출이 더 올라가죠. 돈을 내야 되는 게. 그러면 혼자 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왜 이유인지 아세요? 세금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다 세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돈을 더 벌어야 내가 돈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해졌고, 그래서 맞벌이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맞벌이로 가고 월세를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사기가 더더욱 어려워지죠. 되게 웃긴 거는 미국이나 선진국은 맞벌이 하면서 월세를 내고 전세 없이 매매랑 월세만 있지만 대출을 잘해줍니다. 왜? 월세를 내다 지친 사람이 대출을 끼고 집을 사거든요. 왜냐하면 대출을 끼고 산 집이 세금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월세보다 싸거든요. 100%입니다. 안 그런 지역은 금방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집을 샀어요. 내가 대출을 끼고 집을 사서 월세입자한테 줬더니 내가 나가는 돈이 더 많아. 하시겠어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내가 빵가게를 차려서 빵을 만들어서 하나의 단가를 내가 빵가게 차리고 인건비 쓰고 세금 내는 거 싹 다 계산하니까 빵의 원가가 2,000원이에요. 근데 손님한테 1,500원에 팔아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빵가게 무조건 닫습니다, 여러분. 내가 집을 사서 내가 집주인인데 내가 들어가는 돈이 월세입자보다 많아. 그러면 이 월세입자는 나중에 존재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월세를 더 이상 놓지 않을 테니까. 결국에는 일본이고, 그러니까 아시아의 선진국이죠. 그리고 한국도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이고 유럽의 선진국이고 간에 매매랑 월세만 있을 때 집을 가진 사람이 그 집에 살면은 거주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이사를 계속 다닐 게 아니라면요. 결국 이게 그런 식으로 월세를 모아서 나중에 지친 분들이 집을 사는데 이게 계속 가속화가 되면은 사실 월세를 내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람과 가질 수 없는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갑자기 홍콩이나 상해나 아니면 런던 같은 데 가면 집을 당장 이제 살 생각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나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전 좋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집을 사는 사람을 너무 방해를 하게 되면은 사서 월세를 놓는 사람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선진국에 가면은 집주인한테 그렇게 불혜택을 주진 않아요. 세금을 세입자가 내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집주인에게 혜택을 주는 데도 있고 이 세를 놓으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겪었던 일인데 사실 어느 게 완벽한 제도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전세 제도의 장점이 좀 많이 보이는데 한국은 이제 이게 전세 갭 투자라 그래가지고 그런 이미지가 많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대로 가면은 저는 전세가 소멸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기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지금 월세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월세로 이렇게 계속 옮겨가면 이게 오래됐거든요. 서울은 월세 시장이 난린데 제가 제일 많이 좀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건너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전세에서 월세로 계속 옮겨가는 이유가 제일 문제예요. 문제가 뭐냐면 전세의 대출, 원리금 균등 상환, 전세자금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월세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전세란 부분에 어떤 수요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월세로 밀려나면 월세로 다 몰렸잖아요. 그럼 월세 시장이 그냥 멀쩡히 있는 게 아니라 월세가 평소에 공급되던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전세 시장에 문제가 생겨서 월세식으로 다가버리면 월세에 또 사람이 쏠리거든요. 그럼 월세가 결국 올라가요. 이미 올라갔어요. 서울은 여러분 2배 올라갔어요. 보증금 2배, 월세 2배. 400짜리가 800, 300짜리가 600, 200짜리가 400이 진짜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원래 월세 이렇게 못 올라가요, 여러분. 전 처음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 올라간 다음에 월세가 너무 비싸서 도저히 못 해먹을 정도로 비싸면 다시 전세로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때 전세는 쌀까요? 또 전세도 안 싸단 말이에요. 왜냐면 월세가 올라간 게 계산을 해서 전세의 전가가 됩니다. 그럼 전세가 또 비싸지면 어떻게 됩니까? 매매를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3단이잖아요. 매매, 전세, 월세. 세 개의 시장이 있으니까 각자 수요와 공급이 있으니까 각자 역할을 하면 되는데 자꾸 매매를 눌렀다가 전세를 눌렀다가 그러니까 월세가 날린 거잖아요. 이게 지금 월세가 인기가 올라간 게 아니고 여러분 월세는 인기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월세 좋으세요? 월세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데를 눌러서 월세로 튀어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풍선 효과니까 월세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세 월세 이 기사가 나오면 한번 지켜보셔야 돼요.
월세 시장이 과연 버텨내는지. 월세 시장에 문제가 생겨서 매매 시장까지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 2, 3년 동안 경기도권에서 전세 시장의 문제 때문에 매매 시장에 큰 영향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기사를 읽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씁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월세를 내는 분이 많아지고 그 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해피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